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에듀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3단원 고려의 성립과 발전에서 좀 뒷부분이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부분, 공민왕의 개혁정치와 고려의 멸망 단원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정치 부분은 우리가 좀 빡세게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주 자주 기출되는 부분이죠. 자, 일단 공민왕의 개혁정치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우리가 원나라의 내정간섭을 일단 쫙 필기를 하고 그 중에서 공민왕이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해서 바꾸게 됐는지 그 부분 먼저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원간섭기가 되었습니다. 원간섭기가 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됐죠. 자, 그 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원간섭기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관제가 이제 격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제 격화, 뭐 왕권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중앙 관제가 낮아졌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관제 격화의 가치, 뭐 왕도 이제는 충문모, 뭐 충무순왕 이렇게 바꾼다든지 부마국이 되었다든지. 자, 그리고 원래 이성육부였는데 일부, 뭐 사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구체적인 건 적지 않을게요. 그냥 어쨌든 관제도 좀 축소가 됐고 그 요것만 좀 기억을 해봅시다. 도평의사사. 원래 도병의사사였던 것이 도병마사였던 것이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최고기구화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관제가 낮아졌다라는 그런 부분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뭐 추가로 뭐 내정간섭했던 그런 부분을 정리해보면 내정간섭기구, 요거는 우리가 번호를 매겨서 필기를 해볼게요. 내정간섭. 자, 내정간섭했던 기간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몽골하고 이제 몽골군하고 우리 고려군하고 일본을 치러 간단 말이에요. 이제 일본 정벌을 가서 근데 2번이나 실패를 하게 돼, 태풍 때문에. 그것이 일본 정벌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 정동행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동행성이 없어지지 않고 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통해서 내정간섭을 하고요. 그리고 다루가치를 파견해서 감찰기관입니다. 감찰관. 감찰하는 다루가치라는 그런 식의 관직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영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뭐 영토를 상실한 부분이다. 이렇게 쓸게요. 영토 상실. 그래서 영토 상실한 부분을 좀 3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쌍성총관부. 쌍성총관부는 천령 이북 땅, 그리고 자비령 이북, 약간 좀 자비령인가 서경 쪽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령부, 그리고 제주도의 탐라총관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직접 지배하는 땅도 있었다.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탈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수탈. 뭐 이건 2가지 정도 적어주면 되겠는데 결혼도감을 설치해서 공녀를 징발해갖고 우리 고려 여자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응방을 설치해서 응방은 매를 징발하는 겁니다. 이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막 말 타고 사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매를 징발해서 그 매 있죠. 보라매 같은 그런 독수리 같이 생긴 매가 있어요. 이 매를 사냥 때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뭐 문화적인 부분 여기서 이때 몽고풍이 유행을 했다. 몽골풍 유행. 이 몽골풍이 유행했다는 부분은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족두리 쓰고 연지곤지 뭐 그런 거라던가 무슨 벼슬아치, 장사치 이렇게 끝나는 그런 명칭도 몽골어에서 온 거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설렁탕을 먹었던 그 고기 국물을 내가지고 먹었던 그런 음식 그런 것도 약간 몽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6번째 한 개만 더 적는다면 이 6번째 여러분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밑에 6번째 여기다가 좀 바짝 쓰면 권문세족들의 권력이 강화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 원간섭기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이제 공민왕은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공민왕이 개혁을 하게 된 이유는 원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명나라로 이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이제 원명 교체기가 되죠. 원명 교체기. 원나라가 힘이 좀 약해졌던 그 시즌에 이제 이제 우리가 좀 벗어나자. 그래서 공민왕은
뭐 충민항이 아니라 공민항으로 앞에 충자를 안 붙인 거예요. 그 전에는 충렬안, 뭐 충선왕, 충모강 다 충자 고려의 이제 고려가 몽골에 충성한다는 그 충자인데 공민항은 붙이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민항의 개혁 정치. 요 앞에 있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변화를 시켰느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하신 게 중요한데요. 자, 이 앞에서는 이 관제 격화됐던 요 부분을 모두 다시 관제를 복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도 충자를 붙이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이 내정 간섭했던 부분에서 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시켜요. 그리고 요 상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중에서는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는 사실 충렬왕 때 다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쌍성총관부만 남아있었는데요. 이 쌍성총관부를 이제 탈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공격을 해서 탈환을 해서 뺏어서 우리 그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경제 수탈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이때 백성들의 삶이 되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백성 수탈이 되게 심했는데 이런 결혼도감, 응방뿐만이 아니라 권문세족들의 불법적인 대농장으로 인한 수탈이 많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민병정도감을 만듭니다. 전민병정도감, 신돈을 등용해서 이렇게 백성의 수탈이 심했던 불법적인 대농장, 이런 불법적인 토지를 약간 억울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결했다. 불법적인 토지 문제를 해결했다. 권문서족들이 빼앗아갔던 불법적인 토지를 다시 돌려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몽골풍이 유행했던 부분을 이거를 몽골풍 유행을 폐지시켜줘. 몽골풍 금지.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몽골풍이 유행을 했고 또 몽골에서는 고려 스타일, 고려양, 요즘에 약간 한류 이런 느낌으로 고려양이라고 해서 고려 스타일도 유행을 했습니다. 자, 또한 이 권문세족들이 막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느냐. 권문세족을 이제 친원파라고 하죠. 친원파를 숙청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을 숙청하죠. 죽입니다. 기철을 숙청을 하고 권문세족대 세력을 좀 낮추면서 그러면서 이 권문세족들이 도평의사사를 막 장악을 하고 그 밑에 정방이라는 것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정방은 우리가 그 전에 최후가 설치를 했던 거잖아요. 그 정방을 권문세족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높은 관직을 주고받았던 정방을 폐지시켜요. 그래서 지금 흰색으로 쭉 쓴 게 공민왕의 개혁정치 내용이라는 거죠. 관제복구, 정동에서 이문소 폐지, 쌍성총관부 수복, 결혼도감, 응방 같은 이런 식의 경제수탈 많았던 부분에서 전민병정도감, 이 중에서 사실 이 전민병정도감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공민왕의 개혁정책에서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몽골풍도 금지, 자, 그리고 친원파를 숙청하고 정방을 폐지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민병정도감 설치와 정방 폐지 이 두 개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수복, 요 네모친 거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 간섭기의 내용과 그것을 개혁을 한 내용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공민왕의 개혁정치 다시 한번 그러면은 우리 교재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의 내정 간섭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한번 줄치면서 복습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원의 내정 간섭이 있었느냐 우리가 지금 다 적은 내용입니다. 부마국 체제라는 거는 이제 원의 사위국이 됐어요. 원나라 공주랑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마국 체제, 고려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왕실의 호칭이라든지 관제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국왕의 이름에 묘호에 충자, 뭐 원에게 충성해라. 충자를 붙이게 되고요. 이성육부를 일부 사사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첨의부 중심으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도평의사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를 설치하는데요. 이 정동행성은 원의 일본 원정 때문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없애지 않고 그 정동행성을 통해서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죠. 정동행성 이문소를 통해서 내정 간섭을 했다. 또한 다루가치를 파견해가지고 감찰관, 내정 간섭하는 다루가치를 보냈다. 그래서 이런 내정 간섭, 영토 상실 부분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를 설치했죠. 그리고 자원 수탈은 응방을 통해서 매를 수탈했다. 매.
자, 그 다음에 공려와 내실을 차출한 부분 결혼도감이다. 자, 사회적으로는 고려에 몽골풍이 유행을 했다라는 거죠. 변발이라든지 호복이라든지 이런 몽골 스타일의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왕은 다시 바꾸게 되는 건데요. 이미 그 전에 또 이제 몽골시기 원나라 간섭기에 어떤 또 변화가 있는지 다른 왕들도 사실 약간 그 노력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짧게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권문세족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려는 그 전에 몬벌 귀족도 있었고 그리고 무신 집권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권문세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권문세족들은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은 몽골어를 잘하는 역관이나 황간 이런 사람들이 권문세족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은 친원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원 성향, 친원파다.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고위간직을 장악한 몽골어를 잘 구사하는 역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권문세족이 되는데 그들은 문제가 대농장을 경영했다라는 거예요. 권문세족들이 봐봐요. 대농장을 가지고 있으면 기존에 양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대농장에서 노비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인이 노예가 된다면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불법적으로 노예가 됐던 양인을 다시 양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 재정이 다시 빠방해지는 거죠. 국가에 돈이 많아야 왕권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그것을 노리고 전민병정도감을 만든 것이다. 자, 원간섭기 때 왕을 보면 충렬왕 같은 경우에는 동령부와 탐란총관부를 다시 빼앗았다. 그래서 이제 공민왕 때는 쌍성총관부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동령부, 탐란총관부 다시 탈환. 충선왕 같은 경우에는 충선왕은 선사로 좀 기억해 주면 되는데 이 사림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개혁기구로 사림원을 설치했지만 하지만 충선왕은 중국의 원나라에 가서 잘 오지 않았어요. 국내에 있었던 적이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에 이제 충선왕이 자기가 늙어가지고 나는 그냥 학문에 증진하겠다. 도서관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냥 노후를 보내겠다라고 만든 게 바로 만권당입니다. 만권당은 도서관 같은 건데요. 만 개의 책이 있다. 만권.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원에 만권당을 설치하는데 요 만권당이 시험에 잘 나오죠. 이 만권당을 통해서 성리학을 받아들이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이재현이 만권당에서 이 원나라의 중국의 이런 학자들과 교류를 해요. 막 조맹부 이런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재현 등이 고려 유학자들이 원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이때 성리학을 도입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만권당이다. 학문적인 교류를 한 곳이다. 자, 그 다음에 충수강. 충수강은 사실 요거는 이제 거의 뭐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찰위변이동감인데요. 찰쑥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찰리변이도감 마치 영어 같죠. 이게 전민변정도감하고 똑같은 기관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런 그 권문세족들의 불법적인 토지를 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자, 그럼 충렬왕 때는 동령부, 탐라총관부 일단은 원 간섭되자마자 다시 이제 탐라총관부, 동령부를 우리 땅으로 빼앗아 다시 가져왔고요. 그리고 충선왕은 사림원, 선사, 그리고 만권당 요거 2개 기억해 주시고 충수광은 우리가 그 한능검에서 이 정도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찰쑥, 충수강, 찰리변이도감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전민병정도감하고 똑같은 기관이구나.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민왕이 되었어요. 자, 공민왕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공민왕은 친원파를 숙청합니다. 기철이 이때 권문세족으로서 가장 권력이 높았어요. 자기 동생이 기황후가 됐으니까, 원의 황후가 됐으니까 옛날에 기황후란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철 등의 친원파를 숙청, 몽골풍 금지,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정방도 폐지, 그리고 왕실 호칭 이런 것들 다시 복구. 그러면서 여기 제일 중요하죠. 쌍성총관부를 탈환한다. 철령 이북의 땅인데요. 쌍성총관부 여기입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지도 별표해 주시고 위치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위치는 여기가 바로 쌍성총관부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수북한 지역, 요렇게 등자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고려가. 원래는 그 요 아래쪽이었는데 요 위로까지 올라갔다. 자,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고 위로 올라가서 철령 이북의 땅을 얻게 되고 이 위에까지 올라가게 된 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 개척해서 세종대왕 때 지금의 한반도 영토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위쪽 등짝 위치가 나오면은 아, 쌍성총관부구나.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도에서 우리가 요런 쪽이 나와요. 여기 의주를 포함해서 이거 뭐 강동육주죠. 참고로 여기는 강동육주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항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성균관을 이제 성균관이란 명칭을 만들게 돼요. 성균관을 순수 유학 교육 기관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이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거죠. 성균관을 중건했다. 정방을 폐지했다. 그리고 전민변정도감 중요하죠. 전민변정도감을 만들어서 신돈으로 하여금 그런 귀족들의 불법적인 토지 이것을 좀 빼앗는 다시 농민들에게 좀 나누어주는 불법적으로 그 땅을 뺏긴 그 일반 그 양인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면서 노예처럼 이 대농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양인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재정을 확충하려고 했다. 하지만 신돈도 암살을 당하고 공민왕도 시해되고 그래서 결국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사람들이 죽는 것도 있었지만 또 두 번째는 이때 홍건적과 왜구의 약탈 때문에 좀 정신이 없는 사회 혼란스러운 분위기 그것 때문에 뭐 약간 이 개혁 정치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공민왕이 그 안동, 그 복주 지방으로 피란을 가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이 신진사대부와 고려의 멸망 여기 볼게요. 자, 이 신진사대부들은 무엇이냐? 사실 신진사대부들은 주로 지방 출신으로 향리들의 자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땅이 작아요. 중소지주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인데 이 신진사대부들을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실시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등용을 시켜요.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이 그때 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공부도 좀 잘하고 어느 정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권문세족들을 많이 비판을 하게 돼요. 권문세족들의 이 대농장, 막 권력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면 권문세족들은 주로 공부보다는 백으로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죠? 백으로 5품 이상의 고위관직이면 자식들을 백으로 그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하는 음서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 나는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진출했는데 얘네들은 백으로 올라왔네? 기분 나쁘죠. 그런 식으로 권문세족들을 비판하고 권문세족들의 불법적 대농장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때 고려 말에 이 권문세족들과 결탁해서 이런 그 절에서의 부정부패가 되게 심했어요. 이런 사원이 물건도 막 팔고 상업적으로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불교와 권문세족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게 바로 신진사대부, 정도전 같은 인물인 거죠.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이 나타난다. 자, 신진사대부들은 과거를 통해서 실력파예요. 과거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했다. 언제 성장했다? 공민왕 때 성장을 했다. 마치 우리가 정조 때 규장각을 통해서 개혁의 인물들을 뽑았던 것처럼 공민왕도 이렇게 신진사대부를 등용을 한 거죠. 권문세족들을 좀 견제하면서. 자, 그리고 이들은 성리학을 수용을 했으며 불교를 비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이 나중에 불시잡변 이러면서 불교를 이제 숭유억불, 유교는 증진시키고 불교는 억제해서 그때 조선시대 불교가 다 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산간불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는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천천히 고려를 배신까지 굳이 때리고 막 그 왕에게 어찌 우리가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도 유교적인 덕몽이잖아요. 어떻게 왕을 배신하냐라는 그런 온건파 신진사대부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죽어 골몇 번 죽고 죽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수 있으랴 이런 식으로 정몽주 같은 그런 인물도 있지만 도전적으로 정도전은 역성혁명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맹자가 역성혁명에 관련된 글이 있는데 군주가 이롭지 않으면 군주가 제대로 덕치를 하지 않으면 성을 바꿀 수도 있다. 신하들이 그런 식의 약간 재상 중심의 정치 신하들과 왕권이 약간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누리는 그런 거를 정도전은 약간 추구했다라는 거죠. 야, 성을 바꾸자. 역모를 꾸미자는 소리예요. 역성혁명을 주장했던 급진파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온건개합파는 정몽주 중심으로 정몽주는 나중에 선조교회에서 죽임을 당하죠. 급진개합파는 급하게 완전 바꾸자 왕조를
도전 이런 식으로 도전적이다. 정도전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정몽주는 이렇게 좀 이름을 기억하면 되겠죠.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몽주. 자, 그리고 정도전은 도전 이런 식으로 조선 건국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전과 이성계가 만나서 이성계가 그때 완전 핵인싸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활을 쏘기만 하면 다 막 적장에 머리를 쏘고 뭐 활을 너무 잘 쏘가지고 크게 이때 이 황산대첩에서 인기가 이제 엄청난 그 이성계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정도전이 조선의 전반적인 이런 기틀을 만들게 되죠. 자, 명이 이제 봐봐요. 원이 망하고 이제 명이 됐는데 명이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명이 뭐라고 욕을 하냐면 야 원래 천령 이북당이 원나라 거였잖아. 근데 니네가 빼앗은 거 아니야 국민왕이 다시 돌려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의 왕조 때 우리가 얻은 그 땅을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내놔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영 장군이 오히려 우리가 요동을 치자 이런 식으로 요동정벌을 주장하죠. 그래서 천령 이북 땅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고려는 오히려 요동정벌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최영 장군과 이제 우왕이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성계가 안 된다. 네 가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면 전염병에 걸릴 수 있으며 활의 악효가 녹아가지고 여름에는 전쟁하는 게 아니다. 작은 국가가 큰 국가를 치는 거는 불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지금 농번기다. 그리고 또 왜구와 우리가 이제 천령이부 여기 요동을 치러 갈 때 왜구가 쳐들어올 수 있다. 이런 네 가지 안 된다는 이유를 말하고 그래도 가.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아이씨 열받아 이래가지고 결국 위화도에서 돌아오죠. 위화도는 압록강에 있는 여의도 같은 강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그 강 건너는 척하다가 페이크 이러면서 샥 돌아가지고 개경을 치는 게 위화도 회군이죠. 그리고 나서는 과전법을 공포하게 되는데 이런 급진개혁파 이런 이 신진사대부들한테 땅을 줘야 되는데 땅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지역에 과전법을 실시해서 그 땅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경제적인 기반, 경제적인 실권을 잡았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으로는 정치적으로 장악을 하고 과전법은 이제 경제적으로 장악을 하고 이제 국가 세우면 되는 거죠. 반대하는 온건파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 정몽주 제거하고 그럼 정몽주의 제자들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이 제자들은 이제 사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훈구와 사림 나눠줄 때 지방에서 계속 공부했던 사람들 선비사자 수풀림 그래서 사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결국 고려는 1392 1392 때 고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건국이 되는 거죠. 요거 건국 순서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자 다시 정리하면 요동정벌 주장했다가 이성계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보내가지고 가서 죽고 오든지 성공하든지 해. 약간 최영과 이성계는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위화도 회군, 과전법, 그리고 온건파 이런 소극적인 온건개혁파 제거하고 마지막 조선 건국하게 되었다. 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번호 매겨놓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관련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우리가 55회 기출 문제인데요. 자, 문제 한번. 다음 상황의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지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왕이 이분이 등에게 변발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였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변발하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직 무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상례가 되기를 하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 왕은 입조하였을 때 이미 변발하였지만 나라 사람들이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책망한 것이다. 여기 나오면요. 이 이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변발을 하지 않았다. 지금 보면은 원간섭기죠. 근데 원간섭기 때 변발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조금 반항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원간섭기 때 이제 약간 내정 개혁을 하게 되는 공민왕의 내정 개혁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으로 왕이 이분이 변발하시다고 책망하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라 이런 내용으로 이 변발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좀 몽골풍을 금지하게 하는 아까 우리 공민왕 때 몽골풍 금지 얘기 나왔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이후에는 이제 국민왕의 개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원간섭기로부터 좀 벗어나려는 그런 분위기. 자, 그런데 지금 다른 거는 한번 1번부터 선지를 보면은요.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하였다. 요거 언제예요? 최충원 때 일어난 부분이고 최씨 무신정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의 반란을 일으켰다. 요거 언제입니까? 앞에 인종 때죠.
그래서 좀 고려 전기다 문벌교족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유인우, 이인임 등이 쌍성 총간부를 수복하였다. 이게 바로 국민학의 개혁 정치잖아요. 이런 원의 내정 간섭 이후에 일어나게 된 거. 그래서 이게 맞겠죠. 자, 그다음에 최충의 구제학당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요거는 문종식인데요. 이 시기가 이제 문종, 뭐 숙종, 뭐 예종 이래가지고 최충의 구제학당 때문에 예종이 뭐 이런 뭐 양용고도 만들고 전문강좌 체제도 만들고 뭐 그런 사학이 융성했던 시기 역시 이것도 고려의 약간 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정도감 설치했다. 교정도감 누가 한 거예요? 최충원이 한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최충원, 최씨 무신 정권. 그래서 모두 고려 중기나 아니면 고려 전기 내용이고 원 간섭과 관련된 부분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국민학의 개혁 정치. 그래서 바로 3번. 이 원 간섭 이후면 바로 국민학의 개혁 정치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사료를 좀 어렵게 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변발 나오면 변발, 호복, 아 이게 원의 내정 간섭, 그 이후로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국민학의 개혁 정치, 그렇게 해서 3번으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좀 국민학의 개혁 정치 내용과 그리고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하는 순서까지 조금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국민학의 개혁 정치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런 조선 건국 그런 순서로 연표 문제로 이렇게 연표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뭐 어디에 해당하느냐, 아니면은 두 사건 가지고 가운데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연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마 두 문제 정도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교재 밑줄 치시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